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훈풍이 분 가운데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초반보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가운데 3,4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전일 보합권에서 마감한 중국 시장은 상해와 선전 성분 지수, 홍콩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절충안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중국이 틱톡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관세와 반도체 등 더 중요한 현안에서 실리를 챙긴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중앙정부 금융당국이 기자회견을 통해 증시 안정을 위한 더 많은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 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특징주까지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 마켓 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알고 계시다시피 유튜브에서 한국경제 글로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도 궁금한 점,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얼마든지 댓글창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찐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임하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 마켓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중국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이 중국의 과학 창업한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 중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전일 말씀해주신 대로 과학창업기수가 3%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1,400포인트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올해 들어서 AI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의 상승이 정말 돋보이는 중화권 증시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요. 일단 3대 지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전성분지수가 아슬아슬하게 0.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실시간 상황으로는 0.1% 하락으로 돌아세운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과학기술 지수 역시도 오전 기준으로는 다시금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시각 현재 0.8%대 하락세를 보여주며 1,396선, 1,400포인트를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역시 앞서 짚어봤듯이 반도체 그리고 가전주들이 조금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비슷한 흐름인데요. 일단은 반도체주 내에서는 캠브리콘 같은 이런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이는 사이 가전제품 오늘도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럭스셰어가 8%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치고 나가고 있고요. 폭스콘 역시도 2.6%대 상승세. 오늘 또 배터리주가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5% 내외 오름세를 보이는 반면에 오늘 역시 은행주, 금융주들이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밤새 금 신고가 경신에 힘입어서 금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이고 있고 오늘 역시 입신정밀이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해 종합지수의 흐름을 보면요. 일단은 오전장에서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그런 흐름을 이어갈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장중에 3,837선까지 튀어올랐던 상해 종합지수가 최근 계속해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했듯이 중화권 증시, 신흥국 증시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린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 주식 그리고 채권에는 ETF에 6주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최선호주로 꼽히면서 중국 ETF 쪽으로 자금 쏠림이 심화되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9월 19일 주간에는 31억 달러가 유입됐고요. 올해 누적으로는 2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급등한 급등세를 보여주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스콘이 2.6%대 오름세 그리고 대체적으로 은행주, 보험주들이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돌려 세우면서 지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권 증시 오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하양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을 하듯이 중국 금융당국에서도 증시 안정화 방안을 또 관련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해지지 않을까, 지수가 더 올라가진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네. 찐익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네, 마침 어제 오후 한국 시간 4시쯤에 중국의 금융당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지난달부터 이번 올해가 14차 5개년 계획 마지막 해니까 지난달부터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어제 오후에 한 게 14차 5개년 계획 금융 부문의 기자회견입니다. 네. 거기서 4명의 책임자가 참석했는데 인민은행장, 그리고 부은행장은 외환관리국 국장 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감독관리당국 국장, 그리고 네 번째는 증감위 그 주석. 네. 근데 요 기자회견의 성격이 미래에 대한 가이드라인보다는 14차 5개년 계획 이 5년 동안 금융시장을 이렇게 운영해왔고 이런 성과가 있고 이런 점은 보완해야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 제시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지에서 이 기자회견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 이유는 그렇군요. 이 14차 5개년을 15차 5개년이랑 동떨어서 볼 필요 없잖아요. 네. 14차 5개년 계획 때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 한 1시간 넘게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민은행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의 통화 정책은 우선은 중국 자국 중심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네. 두 번째는 동시에 국내와 해외의 상황을 균형성을 봐가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예.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을 보겠다. 그래서 중국 국내에 앞으로 몇 개월간 그 3대 실물 경제 지표라든지 중국 국내 실물 경제 지표의 흐름을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증감위 주석이 지난 5년 동안 그 전에 5개년에 비해서 뭐 상폐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 문제가 있는 상장사를 많이 상폐시켰고 여러 가지 처벌을 강화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증시를 케어해 가겠다. 예. 그 물 흐리는 상장사는 없애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증감위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몇 년 동안 과거에는 중국 증시 중에 소비주, 부동산, 은행, 보험 이런 포괄적 의미상의 금융주의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네. 이미 10%대로 낮아졌고 네. 대신 지난 몇 년 동안 테크주들이 신규 상장이 많아서 그쵸, 많이 지금은 바뀌었죠. 전체 중국 증시에서 네. 테크주의 비중이 이미 25%까지 넘어서 금융주의 비중을 넘어섰다. 네. 그래서 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앞으로 15차 5개년 오는 동안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 뭔가 증시를 좀 케어하고 싶은 네. 그런 의지. 그렇군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호재성 뉴스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테크에 집중을 네.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맞습니다. 수 있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의 반응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뉴스와 함께 종목들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또 미국 시장에서 큰 이슈가 있었죠. 엔비디아와 오픈 AI 관련된 협업 이슈였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오픈 AI에 140조 원가량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또 엔비디아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네. 또 중국에서도 밸류체인 종목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관련해서 종목들 한번 먼저 체크해 볼까요? 예. 이게 엔비디아 이번 협력 금액이 워낙 방대해서 맞아요. 예. 가장 중심적인 시장은 미국 주식이지만 중국 현지에도 워낙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그 기업들이 많아서 그중에 상장사가 한 10개 정도인데 그중에 과창판이라든지 창업한 종목은 제외하고요. 한 서너 개 정도 말씀드리면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폭스콘 중국 공장이죠. 601138 폭스콘 중국 현지 법인의 주가를 보면 7월부터 거의 직선. 네. 그러네요. 그래서 폭스콘이 예. 최근에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방대한 금액의 협력권 그리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오라클이 실적 발표 때 맞아요. 그 30몇 % 급등한 것도 네, 있고요. 그랬죠. 그래서 이 폭스콘 중국 공장은 오라클을 위해서도 그 클라우드나 서버 이쪽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호재가 많네요. 네, 그래서 폭스콘은. 지난 몇 네. 주 동안 뭐 AI 관련 또는 반도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 관련 중국 기업이든 중국 고객이든 미국 고객이든 뭔가 하나만 호재가 터지면 폭스콘은 항상 수혜주로 그래요.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AI용 서버를 공급하는 게 요 폭스콘이고 두 네. 번째는 또 그 AI에 아주 중요한 게 또 광 모듈입니다. 네. 광 모듈 중에 엔비디아의 중국 공급사가 3003
08. 네. 아쉽지만 창업한 종목이지만 중지 이노라이트. 중지 이노라이트도 많이 저희가 언급한 네,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허황제가 터졌을 때 중국의 밸류체인 공급사를 볼 때는 한 서너 개 위주로만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네. 아까 폭스콘 중국, 예. 두 번째는 요 중지 이노라이트, 물론 300으로 시작하지만 같이 보면 그 중국 밸류체인의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요 002837인데요. 중국어로는 잉웨이크. 근데 네. AI든 반도체든 뭐 전체적인 시스템이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버 안에서도 계속 그 많은 집중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는데 이 종목은 그 서버에 들어가는 열 처리, 식히는? 냉각하는 냉각 장비예요. 관련 네, 기술을 요것도 요 보유한. 기업도 네. 엔비디아에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 오늘 9.99% 오늘 상한가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오늘 폭스콘 중국은 6%대 상승 중이고 아까 그 광 모듈 중지 이노라이트는 약간 소폭 하락이고요. 네. 그리고 요 냉각 장치 네. 002837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밤 미국에서 있었던 엔비디아와 오픈AI의 협업 이슈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상한가 가고 또 종목들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고 네. 이와 관련해서 또 오픈AI 관련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중국 시장에서 고어테크라고도 하고 또 가이라고도 하는 네. 종목들, 뭐 부품업체들 급등했고 입신정밀도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폰 관련해서 이로 인한 밸류체인으로 많이 네.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도 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예. 입신정밀과 가이 두 개를 보시면 지금이 입신정밀입니다. 002475. 입신정밀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폰, 애플 뭐 이어폰이든 휴대폰이든 애플이 중국에서 공장이 가장 크잖아요. 네. 그 공장에 OEM으로 들어가는 여러 핵심 부품 및 조립까지. 그래서 애플의 중국 현지 밸류체인주 중에 1번이 입신정밀. 요거는 네. 기억하셔야 돼요. 002475. 오늘 지금 8%대 급등 중입니다. 지난 몇 주간 흐름을 보면 거의 계속해서 그리고 애플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애플 17 신모델이 네, 나와서 맞아요. 뭐 생각보다 판매량이 맞아요. 괜찮다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다가 요 종목이 어떻게 오픈AI랑 연결되냐면 아직은 100% 확정은 아니지만 이틀 전에 오픈AI가 우리가 아는 거는 당연히 AI 빅모델 기업인데 며칠 전에 오픈AI가 약간 AI 하드웨어 단말 쪽을 이제 준비 중이다. 그러면 네. 단말 쪽을 생산하려면 중국 현지 이미 검증이 된 업체에 OEM이라든지 생산 위탁을 하는데 가장 합리적이죠. 그러면 과거 애플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러면 애플의 가장 핵심 공급사인 입신정밀에 오픈AI가 주문 넣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약간 추측성 기사이지만 아직 입신정밀 측에서는 공식 입장이나 그런 발표는 뭐 아직은 뭐 네.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주가는 잘 가네요. 부정하지는 예. 않았어요. 부정하지 네. 않다는 건 사실은 네, 암암리에 또 긍정한다는 부정하지 뜻이죠. 않고 예. 아직은 공개하기. 그렇군요. 네. 거죠, 그 정도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애플이 검증을 받은 기업이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종목이 002241 한자는 가이, 영어는 GOERT, 고어테크. 예. 요 종목은 마찬가지로 애플이 검증을 받은 기업인데 애플이 그 스피커,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스피커를 네. 가장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 한자가 그 노래잖아요. 기억할 때 그렇군요. 노래랑 연상하면 아이폰의 스피커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돼요. 이렇게 중국어 수업까지. 네. 그래서 오픈AI가 중국의 기업에 AI 단말, AI 하드웨어를 생산할 때 아까 그 입신정밀이랑 요 가이, 요 두 기업의 위탁 생산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를 받았어요. 근데 가장 핵심 종목은 입신정밀이에요. 입신정밀. 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하나 애플 관련 종목 3번을 꼽자면 네. 02382 홍콩에 상장한 순우광학테크. 예. 요 종목은 광학테크, 애플 폰에 들어가는 광 모듈.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애플이나 오픈AI 관련해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선택과 네.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댓글 중에서도 애플 관련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 있는 네. 분들 많으신데 관련해서 가이 그리고 입신정밀 입신정밀. 그리고 테크. 순우광학테크까지 요 외에도 예. 더
있지만 그 대부분이 300도 많고 투자가 그래서 불가한. 가급적이면 네. 직접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그렇죠. 그냥 그런 입신정일 종목으로.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입신정밀 최근에도 상한가를 계속 연달아 네.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애플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홍콩 시장 분위기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그래도 본토 대비 조금 밀리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금 관련주도 잘 네. 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뭐 계속 올라요. 어디가 사상 최고가인지 모르겠어요. 3,750달러까지 좀 네. 최고가 계속 찍고 있는데 금 관련주도 최근 흐름 네. 좋습니다. 중국의 금 관련주 중에 반은 중국과 홍콩 동시 상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거의 흐름은 예. 비슷해요. 그래서 투자하기 좀 용이하겠어요. 네.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복사 붙여는. 그래서 네네. 그중에 그냥 중국 상장 종목만 예를 들면 한 3가지. 중국의 금 관련 대형주가 한 10개 정도인데 그중 한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600, 489, 중금 황금. 오늘 1.4% 상승했고 이어서 산동 황금 600, 547. 네. 마찬가지로 1%의 상승. 그리고 세 번째는 60, 10, 69 서부 황금. 네. 요게 중금 황금, 산동 황금, 서부 황금. 예. 차이점은 그냥 본사가 어느 지방에 있느냐에 따라요. 산동 그렇구나. 황금은 본사가 산동성에 있고 네. 서부 황금은 상대적으로 내먼거리 중국에서 서부 쪽에 내먼거리 약간 서울 본사. 황금, 대전 네. 황금 약간 맞아요. 이런 그래서 느낌인 거군요. 그러네요. 중국의 여러 네. 지역에 그 금 매장량이 있는데 거기서 본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요? 중금- 곳곳에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나 봐요. 중국의 그 네. 금 부럽네요. 매장 그러니까요. 네, 매장량이 꽤 많아요. 네. 물론 해외에서도 많이 수입하고요.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금이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그쵸. 건데 저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조금은 두렵거든요. 이미 고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올 들어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금은 계속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계속 상승하고 네. 거기 따라서 금 관련주도 계속 상승하고 동시에 테크 관련주는 또 계속 상승하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금이 항상 안전자금으로 취급받았는데 네. 왠지 시간이 흐를수록 반도체, 뭐 그러니까요. AI, 테크 관련주가 안전자산이 점점 아니에요. 금과 함께 느낌이에요. 맞아요. 금이랑 코인 같이 느낌이에요. 안전자산으로 돼가는 그런 네. 분위기.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금 관련주도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또 관련된 종목들 흐름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실시간 특징주들 체크해보고 있는데 채팅창에 중국 AI가 엔비디아를 잡겠냐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저도 많은 개인적으로 금을 좀 투자하는데 궁금하네요. 네. 네. 잠시 후에 좀 이에 대해서 예. 답변이 또 어떻게 해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잠시 후에 테크 종목들 흐름과 함께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 기업 리포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또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새로 나온 중국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한화학공업입니다. 이 텐펑증권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는데요. 회사는 농업화학 원약과 제재를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해서 6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재료 원가의 하락과 다운스트림 수요 호조세 등에 힘입어서 수익성 또한 개선이 되었다는 분석인데요. 2분기 총이익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5%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는 3%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탁보그룹입니다. 둥아이증권에서 매수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 탁보그룹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조금 아쉬웠지만요. 리포트에서는 이 길리와 샤오미 등 고객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열관리 사업과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점 등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1%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타이피항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포스터의 전자재료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매수 의견을 낸 건데요. 포스터의 상반기 실적은 아쉬웠지만 태양광업계의 반과당 경쟁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면서 필름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이란 예측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감광 건조 필름 등 전자재료 사업의 다운스트림 유명 고객의 커버리지가 넓다는 점도 함께 언급을 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2%대 빠지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전홍전력입니다. 이 텐평증권에서 매수 리포트를 냈는데요. 텐평증권은 석탄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사의 원가가 뚜렷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장성의 전체 사회 전력 사용량이 증가했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신규 설비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회사의 발전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석탄 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하면서 원가도 현저히 개선돼 상반기 회사의 영업원가는 지난해 대비
22%가량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 현재는 0.8%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중국 리포트 확인해 봤습니다. 네, 자, 중국 기업 리포트들 확인해 봤고요. 이제 본토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토도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금 관련주 여전히 잘 가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은행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오르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지난주에 많이 올랐었던 균승전자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가고요. 또 국경절이 지나면 운임비가 상승한다고 하는 이슈와 함께 또 항구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 잠시 후에 체크해보고 업종별로 종목들 좀 자세하게 체크해볼까요? 우선 은행주 중에 대표주 두 개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농업은행입니다. 601288. 은행도 대부분 중국, 홍콩 동시상장 종목이 많습니다. 농업은행 오늘 2%대 상승, 2% 상승이고 다음은 초상은행 600036. 소상은행도 1%. 오늘 거의 은행주가 1%에서 2%. 사실 경기 둔화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보니까 은행주가 특별히 뭐 실질적인 호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나라마다 다른데 중국은 업종별로 봤을 때 배당률이 가장 높은 게 은행주예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네. 추천을 그리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은행 주가 흐름 물론 9월 들어서 좀 익실은 진행 중이지만 요 전에 몇 개월 동안 중국 증시랑 같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네. 중국의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보통 예를 들어서 8월 말에 실적 공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또는 실적 공시와 함께 배당 공시가 나옵니다. 그럼 네. 배당 계획서. 그러면 대부분 9월 달에 배당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연말에까지 그게 딱 네. 정해져 있는데 중국은 예. 딱 정해진 게 없이 종목마다 배당하는 시즌이 달라요. 근데 비중으로 봐서는 9월 달에 배당 기준일이 가장 집중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은행주에 대한 약간 단기적인 그런 게 있고 예. 하지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은행주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인 네. 호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 매력만 있을 뿐.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 두 개만 들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균승전자. 네. 그리고 균승전자는 종목 코드 600699. 다음은 002048. 그 명파 화상전자. 요 두 종목의 공통점은 바로 전기차 부품주인 동시에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도 동시에 납품량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차트 공통점이 흐름도 좋아요. 있습니다. 네. 예. 균승전자 오늘 5.9% 상승 중이고 영파 화상전자는 1.27%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해가 원년이니까 내년부터 이런 전기차 부품주들이 매출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향 부품의 매출량이 어느 정도 어떤 속도로 늘어나느냐 그쵸.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이긴 하지만 또 테크주, AI주로 같이 네, 묶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종목 있을까요? 예. 또 예를 들면 오늘 배터리 CATL은 조금 약세인데요. 네. CATL을 심천 종목 주가를 보면 그래도 최근에 연일 사상 거의 최고가를 상향이에요. 경신했어요. 오늘은 오늘 그냥 뭐- 쉬어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아까 뭐 은행주도 오르고 자동차 부품주도 오르고 네. 엔비디아 밸류체인주도 오르고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다른 테크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를 때는 배터리가 좀 쉬고 네. 그러면 테크주들이 잠깐 쉴 때는 또 배터리가 좀 오르고 그렇군요. 좀 약간 그런 순환매가 일어나고 네. 있군요. 네. 네. 그래서 CATL 홍콩 종목은 오늘 1.3% 하락 중이고 네. CATL 심천 종목은 0.56% 하락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일 또 사상 최고가 흐름을 이어갔지만 오늘은 소폭 쉬고 있는 네. CATL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SMIC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던데 또 관심 많으시니까 SMIC도 살펴보고요. 유비테크도 로봇 관련돼서 또 이슈가 하나 나와서 잠시 후에 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현재 여전히 좀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좀 많이 상승했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분위기 현재 어떨까요? 네, 일단은 어제 사상 최고치 터치 후에 양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전에는 10시를 기점으로 좀 얼어붙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자체는 장 출발 자체는 좋았습니다. 반도체주 그리고 바이오주들의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받쳐주나 싶었는데 일단 반도체 힘이 빠졌고요. 그리고 바이오주 역시도 좀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 이 시각 현재 3,480선을 좀 아슬아슬하게 공방선을 벌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해서
47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풍향계라고 불리는 만큼 이게 반도체 쪽에 이제 힘을 실어줄지 혹은 오히려 수급을 좀 빨아먹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지수 내에서는요, 시총 상위주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은 빨간불로 돌아세우긴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4,000원대를 84층에서 좀 전전하는 모습, SK하이닉스가 35만 6천 원대까지 좀 끌어올리면서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 내에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까지 빨간불을 켜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주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특히나 오전에 상승불을 켰다가 하락불을 켜는 등 조금 약해진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5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알테오젠 48만 원대까지 밀려났고요. 파마 리서치부터 삼천당제약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삼천당제약과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터치 후에 또 다시 좀 흘러내리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까지 좀 축소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니 장 마감까지 바이오주들이 좀 밀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오늘 반도체, 특히 밸류체인 내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서 전력 설비, 원전주들이 상승률 상단에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AI 그리고 에너지를 MOU를 맺겠다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서 전선주랑 전력주들이 상승률 상단에서 힘을 내주는 모습인데요. 이 밖에 로보티즈 역시도 4%대 오름세, 한라캐스트 역시도 2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거래량 상위단에서는 우진이 17%대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까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시죠. 화이자가 어제 메스라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비만 치료제주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가는 가운데 오전에 상승을 찍고 다시금 돌려세우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슈에 따라서 소폭의 오름세 보이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니케이 지수가요,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시아 시장 내에서는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니케이 지수가요, 장중 한때 45,700선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0.9%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52주 최고치와는 약 100p 정도 차이 나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만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3년 내 사상 최고치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자동차주 있죠. 자동차주가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 조금 정말 특징적인 종목이 바로 소니그룹이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반도체주죠. 일단은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다이치 상큐는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미쯔비시 전기가 강부하권 내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오늘 일단은 대형주 내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까지의 마감 시황을 좀 전해드렸고요. 일단 오늘 일본은 쉬어가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권지수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권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는 사이 TSMC의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TSMC가 일단은 3나노 웨이퍼 가격 인상 소식을 알렸죠. 월 6만 장대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이게 2나노 공정 수요가 3나노 공정 증가에 영향을 좀 줄 거라는 이슈까지 좀 터지면서 TSMC발 훈풍이 좀 불어주는 모습이고요. 이 시각 현재 26,200선을 상회하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권지수 장중에 26,200선을 좀 돌파하면서 다시금 또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0년 내 최고치 그리고 3년 내 최고치 내에서도 계속해서 고점을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지수 강세랑 조금 엮여서 가는 만큼 이 TSMC의 행보 그리고 대만 내에서의 이런 지원책까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휴장한 추분의 날로 휴장한 일본 그리고 어제 흐름 그리고 아시아 시장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중국 기업 리포트 국내에선 또 어떤 기업을 주목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기업들 또 올라와 있을까요?
네, 새로 나온 국내 중국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중국의 AI 산업 사이클을 주제로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이 주목을 해볼 만한 여러 종목들을 언급했는데요. 그중에서 AI와 반도체 등과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가지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CATL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분야에서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SMIC입니다. 이 첨단 공정 쪽은 아직이지만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 전략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는 2%대 빠지고 있는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알리바바입니다. 이 알리바바는 자체 AI 모델 QN과 이 클라우드 사업을 기반으로 AI 상용화 확산의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피크 차이나 논란 속에서도 중국이 AI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관심 갈 만한 또 중국 기업에 대한 리포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흐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SMI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계속해서 AI 칩 수요 지속이 전망된다라고 긍정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SMIC도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SMIC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가를 보시면 홍콩에 상장한 SMIC는 오늘은 2%대 하락 중인데요. 그러면 지난 몇 개월 동안 보면 거의 우상향. 네. 그리고 상해 과창판 SMIC도 마찬가지로 오늘 한 3% 하락 중인데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개장부터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 오픈 AI랑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그리고 은행주.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런 종목들은 오늘처럼 좀 밀릴 때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장기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동안 중국의 파운드리 국산화라는 장기 추세도 있지만 지난 9월 18일에 화웨이 그 부회장이 앞으로 3년 동안 4개 신규 AI 칩을 내세우겠다 그런 로드맵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면 화웨이가 팹리스 업체니까 화웨이가 어떤 새로운 칩 또는 관련 제품을 출시할 때는 사실상 SMIC에서 파운드리로 생산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아직 100% 확정된 정보는 아니지만 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SMIC가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생산 능력을 확장할 건데 그중에서 첨단 칩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최대 고객이 화웨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 SMIC가 생산 능력 확장하는 그 양 중에 반 정도는 화웨이 첨단 칩에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SMIC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와 함께 역시나 전문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호라이즌 로보틱스인데 저희가 또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매수하고 나서 계속 좀 하락을 면치 못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호라이즌 로보틱스도 함께 로봇 체크해 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09660 한자는 지평선 로봇이지만 사실상 상승할 때 매수하셨나 봐요. 아마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항상 시차가 발생하는 게 중국 종목 또는 홍콩 종목이 예를 들어서 어느 타이밍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해외 투자자, 특히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증권사나 여러 가지 매체나 콘텐츠를 통해서 이 종목이 이제 상승세다, 장기적으로 좋다,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매수할 때까지는 그 타이밍에서 이미 최소 3개월 이상 또는 2, 3개월은 이미 진행될 때예요. 그래서 약간 그 타이밍이 그 지연될 때가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은 호라이즌은 그 종목명은 지평선 로봇이지만 사실상 자율주행용 칩을 생산하는 게 주요 사업 중 하나예요. 그래서 명칭은 로봇이지만 로봇 본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칩,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종목을 다른 2개 종목이랑 비교해서 보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캠브리컨. 캠브리컨은 AI 첨단 칩. 그리고 두 번째는 해광 정보. 한자는 해광, 영문은 하이건. 해광 정보는 제2의 캠브리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 둘이 하는 사업 똑같아요. 근데 요 세 종목을 같이 보는 이유가 캠브리컨이랑 하이건, 해광은 AI 첨단 칩이죠. 근데 요 호라이즌
지평선 로봇은 네. 자율주행이나 로봇에 들어가는 칩, 물론 약간 차원이나 수준이나 그 칩의 급이 종류가 다르지만 다르군요. 예. 대체로 처음부터 그냥 요 자율주행 칩, 로봇 칩 또는 아까 캠브리커는 AI 국산 칩 이렇게 전문 분야를 이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대부분 다른 반도체 종목은 처음에 성숙 공정하다가 이제 첨단으로 갔다가 이제 또 뭐 새로 나온 거, 약간 점진적으로. 근데 이런 종목은 약간 특화된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네. 요 세 종목을 굳이 비교하면 지금 허라이즌보다는 아까 해광이랑 캠브리컨이 아무래도 더 시장의 주목을 받겠죠. 아이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종목 이미 그 매수를 하셨으면 그러니까요. 그때는 네.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맞아요. 좋을까요? 저는 내년에 만약 유비테크나 유니트리나 에지봇 이런 네. 휴머노이드용 로봇의 뭐 생산량 판매량이 는다 네. 일정 간격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또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도 뭐 그 AI 칩보다는 첨단은 아니지만 예. 내년에 뭐 몇 개월 단위로 중국의 자율주행 무슨 기술 또는 어느 전기차 회사가 자율주행 쪽을 뭔가 실적을 뭐 새로운 게 뭐 나왔다. 네. 약간 뭔가 자극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모멘텀이 예.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하지만 뭐 SMIC나 캠브리컨이나 하이건, 해광,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그냥 새로운 자극이 필요 없이 계속해서 AI 관련 이게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네. 약간은 그 자극 필요한 자극의 강도나 네, 좀 그렇군요. 다른 것 같아요. 아직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해서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데 모멘텀이 좀 필요하고 모멘텀이 좀 나온다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셨고 그래서 좀 일단 호라이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좀 관련해서 전망을 함께 근데 드렸고요. 최근에 그러면, 모건 스탠리도 사실 긍정적인 보고서를 호라이즌에 내긴 대해서 했어요. 예, 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로봇 이야기 나왔으니까 로봇주도 짤막하게 좀 네. 보도록 할까요? 앞서서 이제 로봇주 대표적인 유비테크, 유니트리, 엣지본 말씀하셨는데 유비테크가 또 이제 혼자서 일하다가 충전하는 그런 네. 로봇을 또 그 기능, 알려져서 네, 그 또 기능이 나온 지 한 2, 3개월 바꿨더라고요. 예. 됐는데요. 그게 로봇이 그 움직이다가 한 배터리 에너지가 한 15% 이하로 떨어진다. 네. 그러면 알아서 가서 그 충전대에 가서 혼자서 충전해요. 아이고, 예. 그 영상도 참 인상 깊게 봤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로봇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유비테크인가요? 네, 예. 유비테크 09880인데요. 오늘은 1.9% 하락 중인데 네. 대체로 이제 내년에 7월 달에 유비테크가 뭐 전기차 업체로부터 대량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게 7, 8월에 주가를 견인한 그랬죠. 그게 됐고 네. 근데 오늘은 1%대 하락 중이지만 뭐 네.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약간 자금의 그 집중도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자, 유비테크까지 봤습니다. 호라이즌 관련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만큼 또 투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추후에 로봇 관련돼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오는지 또 주가의 향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 시장 분위기 체크해봤는데 중국은 좀 장 초반에 비해서 지수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심천이 1% 가까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코멘트 한번 네. 들어볼까요? 오늘 예. 심천 업종 중에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게 관광, 호텔 맞아요. 5%대 하락. 네, 그동안 좀 소비주들이 다시 오늘 네, 좀 밀리는. 항상 관광 예. 호텔이 사람들이 속을 썩이는 게 네. 왠지 그 연휴나 뭐 임박하면 오르다가 2, 3일 오르다가 또 더 임박해지면 또 하락하다가 맞아요. 약간 네. 일관성이 없어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일주일 후면 국경절 연휴라서 그렇죠. 관광 호텔은 계속 이익 실현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오늘 낙폭이 두 번째로 큰 거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 서비스가 3, 4% 하락했고요. 네. 지난주 후반부에 상해시에서 또 추가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예. 지난 몇 개월 동안 부동산 개발 종목들이 거의 다 상향했어요. 근데 대체로 북경, 상해, 심천 여러 대도시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근데 이제는 그 완화 정책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냐 없냐 그리고 다음 달 15일에 또 이번 달에 부동산 지표를 포함한 실물 경제 지표가 나와요. 근데 저번에 보여드린 지표는 지난 6월 달 이후에 부동산 지표도 계속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네.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뭐 어떤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부동산 완화 정책은 계속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개발 업체에 도움되는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중국 시장 조금씩 하락폭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또 올라갔던 또 다음 주에 국경절을 네. 앞두고 있다 보니까
보니까 관광주, 소비주들 위주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주, 로봇주, 또 기술주들 관련된 종목들은 또 흐름이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원자재 시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간밤에도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먼저 국제 유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펙의 원유 생산과 수출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라크의 국영 석유 판매 기관인 소모는 9월 원유 수출량을 5만 배럴씩 늘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쿠웨이트 석유부 장관도 자국의 석유 생산량이 하루 320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겹쳐지면서 간밤 국제 유가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간밤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마이런 미 연준 이사는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예의주시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보시면요. 이번에는 구리입니다. 이 구리는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구리광산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라스버그 구리광산은 이 지난 9월 9일에 토사 유출 문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아직까지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또한 중국의 구리 재련 능력이 증강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도 증가하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정령 구리 수출은 지난해 대비해서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특징주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버터의 가격이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9월 미국의 버터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여름과 가을은 계절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소비량이 증가하는 시기지만요. 미국 버터의 생산량이 호조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버터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우유의 지방 함량이 늘어난 까닭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색다른 원자재냐 버터 가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코인 시장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랠리인지 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좀 조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일단 간밤 비트코인은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더니 원화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 선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도 0.8%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금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반면에 가상자산 시장은 조금은 침체기를 맞이한 듯 싶습니다. 알트코인도 수일째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입니다. 조정장이 펼쳐지고 있죠. 특히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지키던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기준으로는 4%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총 4위 자리로 좀 밀려난 모습입니다. 3위 자리를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어제 6%대 조정세를 보이더니 어느새 30만 원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세를 두고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 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된다고 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폭락하는 이런 가상자산 시장과 다르게 금이 조금 전 확인했듯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실제로 자금 유출이 확인됐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인 시장에서 금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자, 이렇게 코인 시장까지 원자재 시장 흐름 모두 다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화웨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제 미중 간의 정상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루 화웨이 뉴스 나오면 다음 날 엔비디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화웨이 이슈
나오고 그러는데 화웨이가 지난주에 이제 3년간 AI 칩 개발에서 로드맵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일단은 화웨이가 어떤 방식으로 AI 로드맵을 가져갈지 그 부분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많은 기사는 쏟아져 나왔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어렵죠. 그래서 네.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9월 18일 화웨이 커넥트 2025에서 화웨이 부회장이 앞으로 3년 동안 화웨이가 AI 국산 칩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 그 전략이랑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화웨이의 국산 칩을 말할 때는 항상 이 화면에 나오는 첫 번째 어센드 910 요 어센드 910 시리즈 위주로 다뤘어요. 910B는 이미 엔비디아의 H20 성능을 뛰어넘었고 910C는 대체로 엔비디아 H100의 한 성능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하나로 계속했는데 하지만 요 1대1로 하면 현실적으로 엔비디아의 첨단 칩에 너무 비해서 전투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화웨이 렌즈마 회장이 젊은 시절에 군인이어서 그 업무 지시할 때도 네. 전투랑 관련된 표현을 많이 써요. 무섭네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민간 기업이에요. 예. 근데 18일에 발표한 게 이 화면에 보는 요 4개인데요. 4개 요 칩의 명칭을 보면 950 PR, 950DT, 960, 970 요 숫자만 봐도 그 전에 910에 비해서 뭔가 네, 좀 개발이 됐겠죠. 성능이 좀 네. 올라간다. 그리고 예. 밑에 2026년 Q1 요거는 출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2026년부터 28년까지 2026년은 1분기에 요 하나, 4분기에 하나, 27년, 28년에 각각 하나씩. 그래서 3년 후면 화웨이가 보유할 요 국산 칩, 첨단 칩은 요 5개 장병이 5개 장병으로 구성돼요. 근데 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미국발 제재 때문에 화웨이는 네덜란드산의 그 EUV, SMR 그 노광 장비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쩔 수 네. 없이 과거에 SML에서 산 그 낡은 DUV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전략을 할지는 요 SML에 EUV 장비가 없는 상황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사용하는 그 네덜란드 DUV 장비로는 요 어센드 칩 1대1로 가면 전투력이 5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인해 전술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명에서 일단 5명으로 좀 많이 개발을 네. 한다. 예. 그리고 각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요 5개, 4개를 추가로 개발하면 근데 어쨌든 요 4개를 추가로 개발해도 1대1로 가면 엔비디아 첨단 그 성능에 못 미치잖아요. 장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요 그림이 요 글씨가 애틀라스 950 슈퍼팟 네. 그리고 애틀라스 960 슈퍼팟. 예. 여기 뭐냐면 950 슈퍼팟은 아까 그 내년에 출시한 950 PR, 요 950 칩으로 예. 여러 개를 묶어서 슈퍼팟을 만들어요. 예. 네. 그래서 요 950 내년에 출시할 950 칩 8,192개를 요 슈퍼팟으로 묶어놔요. 네. 그리고 밑에 글씨를 보면 애틀라스 950 슈퍼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더 묶는다. 네, 그래서 요 슈퍼팟은 8,000 몇 개 칩으로 구성되고 예. 요거를 더 많이 묶어서 요 슈퍼 클러스터는 네. 50만 개가 들어가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오른쪽에 960도 마찬가지로 우선 960 칩 15,488개로 슈퍼팟을 구성하고 요 슈퍼팟을 더 슈퍼 클러스터로 구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의 방식으로 장비가 없는, 장비가 있어야지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학 방식으로 물리적인 문제를 보완한다. 네. 이게 화웨이 그 렌즈마 회장의 표현이에요. 네. 근데 요거를 연결하는 것도 그냥 단순 연결하면 사실 너무 소모적이고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칩을 요 수십 개, 수만 개로 연결하는 요 연결 기술이 중요해요. 네. 요 연결 기술이 좋으면 양적인 인해 전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를 추월할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연결 요 기술이 안 되면 오히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소모가 크고 성능도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연결 기술을 2019년에 화웨이가 본격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게 2019년이에요. 물론 2018년에 화웨이 렌즈마 회장 장녀를 납치한 것도 있지만 근데 19년 5월달에 그래서 화웨이가 요 연결해야 되니까 그 EUV 장비가 없으니까 어쩌면 연결한 요 기술을 2019년에 개발했는데 요 기술의 명칭이 유니파이드 바스. 유니파이드 바스. 그래서 요 연결 기술로 요게 연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연결 기술로 요 새로 개발한 칩을
슈퍼팟으로 묶고 슈퍼팟으로 50만 개를 들어가서 또 클러스터로 네. 그래서 요 연결 기술이 아주 화웨이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대1로 엔비디아 H100, 요 1대1로 성능이 반에서 50에서 60%밖에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양적인 방법으로 엮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요 양적인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그 성능이랑 비슷하거나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시너지를 내면 협동 작전을 또 그 화웨이 렌정미 회장이 또 협동 작전 여러 표현을 또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예. 이런 방식으로 화웨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전략으로 계속 가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아니 또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전투력이 많이 상승한 것 같다라는 화웨이의 또 그런 의지가 좀 드러나는데 화웨이가 이런 AI 칩뿐만이 아니라 이 GPU에 들어가는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자체 개발했다고 네. 공식 발표를 했던데 이 부분도 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 네. 이 중국에서 AI 칩 이 화웨이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 네. 이 부분도 함께 네. 짚어주시죠. 이번에 한국 쪽에서 가장 주목한 거는 사실 그 칩도 칩이지만 결국은 HBM이잖아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HBM. 근데 9월 18일 화웨이 부회장이 그 3년 로드맵을 발표할 때는 그냥 내년부터 그 칩에 들어가는 HBM도 국산화 제품을 사용할 거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자세히 어느 회사랑 협력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은 많은데 추측성.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중국의 D램, 메모리 업체가 2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 정상적으로 살아남은 거는 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한국에서는 창신 메모리라고 번역하는데 중문명은 장신준초, 장신준초가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영문명은 CXMT, 비상장입니다. 이 종목이 이 장신 메모리가 2024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중국 현지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라 미국 현지 그 테크 관련 언론 매체 중에 The Information이라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 The Information의 그 보도나 추측이나 그런 걸 많이 인용해요. 테크 관련 언론 네. 기사죠.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그 미국 IT 매체인 The Information 뭐라고 했냐면 지금 중국의 이 장신 메모리가 이미 HBM 국산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HBM2 메모리를 이제 생산할 거다. 네. 그리고 몇 개월 후인 2024년 12월에 중국 현지 IT 매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IT 매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장신 메모리가 사업 중점을 HBM2에 뒀고 이제 순조롭게 된다면 내년부터 뭔가 시작할 것 같다. 그리고 HBM2가 아니라 기존의 원은 이미 작년 2월 달에 양산 시작했다. 그래서 화웨이가 내년부터 그 950 그리고 후년에 960, 970에 국산 HBM을 탑재하겠다. 네. 그러면 확률상 사실상 현실적으로 요 장신 메모리랑 네네.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 그 외에도 또 메모리 업체가 있지만 뭐 푸젠 진화라는 설도 있고 아직은 100%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지난주에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 거는 그 HBM의 어떤 성능이나 그 급을 평가할 때는 그 단위가 테라비트 초당 테라비트. 그래서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가장 잘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삼성이랑 하이닉스 그 5세대 삼성 5세대는 HBM 3212 네. 요 대역폭이 초당 1.2 테라비트, 1.2 테라비트가 5세대. 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가장 잘. 그리고 예. 6세대는 초당 2 테라비트. 예. 그러면 한국의 그 단위가 최첨단 어려워요? 기술은 예. 1.5세대는 1.2 테라비트, 6세대는 2 테라비트. 그럼 이게 지금 글로벌 최첨단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주에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지금 장신 메모리, 요 중국 D램 지금은 HBM도 하는 요 장신 메모리는 지금 4세대 양산에 들어갔고 네. 내년에는 5세대에 들어간다. 네. 근데 지금 장신 메모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 대역폭의 단위가 한 1.6, 초당 1.6. 네. 그래서
1.6이면 5세대랑 6세대 중간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내년 1분기면 거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내년 1분기에 요 어센드 950 PR 요 칩을 출시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요거를 요거 슈퍼파스 묶어서 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HBM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화웨이는 또 아쉽게 저희가 매수를 비상상이어서 못해서 사실 듣는 내내 계속 맞아요. 정말 투자하고 싶은데 네. 화웨이가 비상상이다 보니까 그쵸. 못하잖아요. 네. 네. 어떤 종목을 또 밸류체인으로 가져가 볼까요? 네, 제가 화면으로 한 10개 종목을 정리해 놨는데요. 네, 물론 시간이 선택지. 많이 없어서 아, 좀 네. 집중적으로 짤막하게 키포인트만 들어볼까요? 이 10개 네. 외에도 있지만 종목 코드를 보시면 제가 300이나 688을 거의 다 제외시켰어요. 아, 네. 여기가 이 10개 종목이 화웨이 어센드 칩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블루를 보면 파운드리는 당연히 SMIC가 하고요. SMIC? 그리고 네. 거기서 파운드리 제조해서 그 칩을 패키징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는 요거는 화웨이랑 협력사가 장전 테크놀로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두 종목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센드 칩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중에 서버가 중요하잖아요. 서버 중에 요 3번, 4번, 5번, 6번이 어센드 칩 생태계에 들어가는 서버나 하드웨어 관련 종목,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솔루션도 있고. 그래서 10개 중에서 한 서너 개만 꼽자면 SMIC,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는 장전 테크놀로지,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요 4개 중에 대체로 거의 다 요 중과 서광이 좀 중요하긴 해요. 6030. 네. 그렇군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대충 보시면 설명을 안 할게요. SMIC, 장전 네. 테크놀로지, 토웨이 정보 시스템, 전조 디지털, 사천 장홍 또는 스촨 장홍 전기, 중광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제가 괜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네. 아까 그 시장 점유율 얘기를 하고 예.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네. 시청자분들이 화면을 캡처해서 요거를 보면 뭐 10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사람마다 뭐 어떤 분들은 단타를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SMIC나 중장기 투자 많이 하시고 영원히 본인은 픽은 어떤 종목이세요? 저는 네. SMIC? 네. 장기적으로 왜냐면 화웨이는 SMIC에 선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뭐 어쨌든 삼성이랑 하이닉스 2개, 근데 중국은 네. 사실 SMIC밖에 없기 때문에 예. 희소성 그리고 장전 테크놀로지, 요 SMIC 파운드리 분야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그 다음 단계인 패키징 테스트에서 약간은 보완할 수 있어요. 요 장전 테크놀로지는 패키징 테스트 분야에서는 중국 1위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1위를 하는 기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이 그림이 뭐냐면 오른쪽 그림만 보세요. 약간 희미하지만 요 오른쪽 그림이 중국 국내 AI 칩 시장의 시장 점유율 변화예요. 중국 국내 AI 칩 시장 어떤 색이 중국 업체? 네, 주로 GPU를 말하는데 요 진한 초록색. 진한 초록색이 중국 업체. 예, 점점 늘어나고 화웨이 있네요. 플러스 캠브리컨 플러스 하이건 플러스 곧 상장할 모어 스레드. 무엇을 그래서 예. 그리고 나머지가 엔비디아 플러스 AMD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딱 네. 보면 너무 일목요연하죠. 네. 요게 올해 기준으로 한 중국 업체가 42%까지 올라올 거고 2년 후에 27년이면 55%. 근데 이게 아주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이 전망치를 누가 발표하냐면 미국의 현지 그 리서치 기관 중에 버른스테인이라고 있어요. 버른스테인 리서치. 근데 이 전망은 5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5월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중국의 반도체, AI, 뭐 칩, 하드 여러 가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수적인 전망. 네. 다음을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또 중국의 AI 칩 관련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요것도 발간 기간이 5월 달이에요. 그래서 올해 5월 5월? 후에 예. 화웨이가 더 칩을 가속화한 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아까는 버른스테인에서 발표한 거는 2027년에 55%까지 간다. 중국 국산 칩. 근데 요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거는 80%까지 간다. 약간 과감하게. 근데 네. 저는 현실적으로 모건 스탠리 전망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만약 화웨이 그 건이 앞으로 3년 동안 그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랩을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괜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키포인트는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화웨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좀 아쉽게 비상장사라서 또 밸류체인 종목들 나열을 해주셨고 이 중에서 또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종목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투자에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시장 오전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오전장에 좀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선전이 좀 1%가 넘게 밀리고 있는데 선전에서 또 태풍이 와서 또 비상대응을 발령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이와 함께 또 국경절도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여행주들, 관광주들 좀 많이 밀리면서 지수도 같이 끌어내리는 모습이네요. 자, 오전 시장 한번 분위기 전해볼까요?
네, 일단은 오전보다는 오전장이 마감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는 중국의 3대 지수입니다.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 역시도요 0.8%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점점 3,800선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죠. 이 시각 현재는 3,796선 지나가면서 0.8%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세를 내주던 반도체주들 역시도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고요. 일부 종목들이 아예 하락 전환을 하면서 지수에 좀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선전 역시도 아까 확인했듯이 관광, 그리고 호텔, 그리고 부동산주들이 계속해서 지수를 좀 밀어내리면서 이 시각 현재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던 과창판 지수죠. 창업기술 지수 같은 경우에는 1.6%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1,386선까지 내려앉은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요, 가권 지수만이 홀로 짙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TSMC, 반도체,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결국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 성공했고요. 26,200선 공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요, 오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승폭을 키워가긴 했지만 개장 직후의 탄력보다는 조금은 약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3,480선 공방에 나서고 있는 점, 그리고 반도체 지수 대형주들 단에서 계속해서 시세를 내주고 올려 세우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규모가 계속해서 매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단은 항생지수는 0.7%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밤 미증시 훈풍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인도 증시에 들어가는 자금 규모가 작아진다는 뉴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시각 현재 0.5%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실시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락폭이 조금 커진 중국 시장인데요. 마지막 특징도 짧게 정리해 볼까요? 네. 예. 오늘 샤오미가 지금 0.89% 하락 중인데요. 지난주 중반에 샤오미 그 리콜 사건이 있었잖아요. S7이요? 네. 네. 리콜하고 있는 모델이 지금 샤오미가 화면에 보시면 1번 샤오미 SU7, 그리고 YU7, 그리고 SU7 울트라, 요거는 고가. 지금 리콜하는 게 요거 첫 번째. 한국 원화로 한 4천만 원대 정도 되는 샤오미 SU7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2년 전에 요 SU7을 작년에 SU7 출시하고 나서 지금까지 총 33만 대 인도가 됐는데 이번에 리콜 중인 게 그중에 3분의 1, 한 11만 대를 리콜 중이에요. 물론 아직은 조사 중이지만 그래서 샤오미 주가 흐름 보면 지난주 중반부터 좀 하락세. 지난주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새로 난 뭐 그냥 리콜 그게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ETF 상품들 수익률 확인해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중국 본토와 홍콩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관련된 ETF 상품군들의 흐름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가장 높은 상승률 0.9%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은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라 액티브 상품입니다. 그 밑으로는 에셋플러스의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액티브 상품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합성형 상품을 제외하고는 중국 본토 대형주 CSI 100 상품과 차이나 A50 등의 상품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개의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라 액티브는요. 한 주간 수익률이 2%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수익률로는 21% 수준입니다. 구성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선그로우 파워 서플라이가 12%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 지금 보여주고 있고 북방 화창도 8%대 비중 차지하면서 높은 비율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 롱기 그린 에너지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융기 실리콘 자재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종목도 7%대 비중으로 담기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자면요. 이 에셋플러스의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액티브 상품인데요. 한 주간 수익률은
4%대 수준이고요. 1년 수익률로는 65%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10 액티브이기 때문에 이 주요 종목과 비중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 폭스콘의 비중이 10%대로 가장 높습니다. 그 밑으로 CATL의 비중도 같은 10%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나 트립닷컴 그리고 TSMC와 샤오미 등 대형 기술주 혹은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비중이 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차이나마켓 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